커피를 사랑한다면 아연을 챙겨야 합니다. 한국의 커피 소비량은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한국에서 커피는 상당히 인기 있는 기호식품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커피를 자주 마시는 사람들 대부분은 미네랄의 한 종류인 아연이 부족하다. 커피가 아연의 체내 흡수율을 50%까지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WHO에서 178개국을 조사한 결과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아연 섭취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연 요구량이 많은 성장기의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임산부, 수유부의 경우에는 경미한 아연 결핍이 매우 흔하다. 아연은 체내에서 여러가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체내에서 에너지 생성 및 해독 등 여러가지 대사에 필요한 300여 개의 효소가 모두 아연을 필요로 한다. 그중 가장 중요하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연의 역할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장 발달, 성장 호르몬, 갑상샘 호르몬 생성의 필수, 종족 번식의 기능, 성호르몬 생성의 필수, 면역 기능이다. 그래서 나는 아연의 별명을 가족 미네랄이라고 붙이고 싶다. 남녀가 만나 결혼해 가정을 이루고 그 후 임신과 출산 그리고 태어난 자녀의 성장 발달까지 아연이 꼭 필요하다. 자녀들이 장성한 이후에도 아연은 우리 가족의 면역력을 위해 계속 챙겨야 하는 영양소이다. 아연은 미네랄 중에 면역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필수 영양소이다. 면역세포의 논산훈련소라고 설명했던 흉선을 다시 떠올려보자. 이 흉선은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T세포가 침입자와 민간인을 구분하도록 교육, 훈련하는 기관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호르몬이 바로 티뮬린이다. 흉선은 티뮬린을 분비함으로써 어린 T세포의 성숙과 분화를 돕는다. 이때 티뮬린이 그 역할을 수행하려면 아연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연이 결핍된 상태라면 티뮬린이 활성화되지 못해 흉선에서 T세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암세포 및 병원균에 대항하는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면역세포들의 DNA 복제 및 전사, 그리고 손상된 DNA를 수복하는 데에도 아연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비타민 A가 제대로 면역 시스템에서 기능을 발휘하려면 아연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아연은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면역 미네랄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아토피, 천식, 비염과 같은 면역 질환이 생기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T림프구의 종류 중에 도움 T세포의 밸런스의 불균형이다. 이 밸런스를 정상화시키는 데에도 아연은 오메가3 지방산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아토피성 피부염의 기능의학적 치료 목적으로는 일시적으로 아연을 고용량으로 처방하기도 한다. 또한 아연은 중요한 항산화제 역할을 담당한다. 구리, 철에 의한 세포의 산화 손상을 방지하며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고 염증 반응에 의한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도 아연이 담당하는 중요한 기능이다. 아연이 부족해지면 우선 면역세포들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다. 그 결과 감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감염성 질환에 쉽게 노출된다. 유독 우리 아이들만 감기에 자주 걸리는 것 같아 고민이라면 아연을 보충해주자. 또 면역 기능 저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질환이 입술 주위 헤르페스 감염, 입안의 아프타성 궤양이다. 이때 아연을 바로 보충해주지 않으면 분해염이나 궤양의 상처 회복도 더디고 오래간다. 왜냐하면 아연은 세포의 분화와 성장에 관여하여 상처 치유 및 손상된 부위의 조직 재생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몸 어딘가 다쳐서 피부에 상처가 났거나 특히 화상인 경우 인대 손상, 근육 파열과 같은 스포츠 수상 또는 수술 이후 회복기에 있다면 단백질, 비타민C와 함께 아연을 반드시 보충해주는 것이 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또 아연은 손톱, 모발의 세포 분화에도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손톱이 잘 깨지거나 손톱 모양의 변형 또는 탈모 증상이 나타났다면 아연 결핍을 의심해 볼 수 있다. 회식이나 업무상의 이유로 술을 자주 마시는 직장인들의 경우에도 특히 아연이 필요하다.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시키는 효소는 아연 없이 혼자서는 일을 못하기 때문이다. 숙취 해소가 필요하다면 아연을 비타민C와 함께 충분히 복용하자. 그리고 알코올 중독인 경우는 거의 아연 결핍 상태라고 봐도 무방하다.
알코올 중독 환자의 대부분은 음식으로 아연을 섭취하는 양도 부족할 뿐 아니라 신장에서 아연의 재흡수가 저하되어 소변으로 아연이 많이 빠져나간다. 구리도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이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구리와 아연이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미네랄이 서로 적절히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다른 쪽에 결핍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구리 결핍보다는 아연 결핍이 실제로 더 흔하다. 아연의 결핍으로 구리가 많아지면 중추신경계의 신경 독성 물질로 작용하여 과민한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개개인에 맞추어 적절한 용량으로 아연을 섭취해야 한다. 성장기, 특히 생후 1년의 유아와 사춘기의 아이들은 성장과 발달이 왕성하여 아연 요구량이 높다는 데 주목하자. 사춘기 때에는 스트레스에 의한 아연 손실이 더 크게 일어나며 이때 소변으로 아연 배출량도 3배까지 증가한다. 특히 사춘기 여자아이들에게는 아연이 낮아지고 구리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생리 때는 생리혈의 배출로 인하여 철분과 함께 아연의 소실이 발생하므로 예민해지고 긴장도가 증가하게 된다. 초경을 시작한 딸 혹은 스포츠 활동에 열중하는 사춘기의 자녀가 요즘 지나치게 예민한 것 같다면 아연 결핍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연을 섭취하면 예민함도 낮춰주고 아이의 면역력도 증강시켜줄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이 될 것이다. 가장 훌륭한 아연의 공급원은 생구를 따라올 식품이 없다. 아연은 주로 해산물에 많이 들어있으며 채식 위주의 식습관인 경우 구리를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 구리는 아연의 흡수를 방해한다. 따라서 아연을 함유한 견과류 또는 아연 보충제를 따로 챙겨 먹을 필요가 있다. 아연을 반드시 보충해야 하는 경우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종합 비타민 한 알에 들어있는 아연의 양은 10mg에서 15mg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체내 필요량에 비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아연을 보충제로 투여하는 경우 하루 30mg에서 60mg 정도를 꾸준히 복용할 것을 권유한다. 아연 과다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은 속이 안 좋고 울렁거리거나 어지러움을 동반할 수 있으며 구리 부족으로 인한 빈혈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작용은 하루 180mg 이상을 지속적으로 섭취한 경우에 주로 발생이 되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 혹시 약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15mg 정도의 저용량으로 시작해 울렁거림이 나타나지 않는지 관찰하면서 서서히 용량을 올려라. 사실 영양소에 대한 개개인의 요구량은 다 다르다. 같은 사람이라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이나 수술을 받았다면 그 상황에 맞추어 증량할 필요도 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기능의학에서는 치료 목적으로 100mg 이상 증량하여 투여하기도 한다. 아연은 신체에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는 팔방미인 미네랄이다. 늘 부족하지 않은 최적의 농도로 항상 유지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오늘은 면역력을 처방합니다. 정가영 중에서 아연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소개했습니다. 너무도 좋은 책이고 좋은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건강을 생각해야 하는 40대 후반부터 꼭 아셔야 하는 내용이고 술, 커피 좋아하는 분이라면 아연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